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혹시 EBS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혹은 책 보셨나요? 다큐멘터리는 설명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꼭 한번 보세요. 책도 같이 보면 좋고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 때문입니다.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란 게 무엇일까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선인 수요 곡선부터 보시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입니다. 비싸면 안 산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립니다. 싸면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띱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는 낮아지는 것을 뜻하죠. 그럼 이제 생산자 입장을 볼까요? 초록색 선인 공급 곡선을 보시죠.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립니다. 돈이 되니까요.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공급을 많이 하는 거죠. 이 두 곡선,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싸집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짜장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이는 결국 예전부터 짜장면의 공급이 계속 부족해 왔다든가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집이 늘었기에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을 테고 우리는 짜장면을 매일 먹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먹죠. 결국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이유는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계속 돈을 발행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가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해보죠. 연이율 10%로요. 그럼 이자는 10만 원이겠네요. 그럼 철수는 1년 뒤에 11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10만 원을 위해 중앙은행은 돈을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 역시 돈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돈을 불려나갑니다.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만 굴러가지 않고 여기에 개입하는 정부나 기관이 있죠. 특히나 부동산의 경우 여러 가지 정책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리나 이런저런 요소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 있겠지요. 하지만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물가든 집값이든 계속 오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의 총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본주의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의 상승 기울기가 더 가파를지는 모릅니다. 이걸 잘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자본주의 생존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